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콜콜콜의 이민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4일 연휴를 앞두고요. 상당히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 완벽하게 눌러주던 시장이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니까 그나마 조금은 마음 편안히 연휴를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주도 섹터라는 게 말 그대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선순환매가 돌아가면은 내 종목이 안 가더라도 다음 타이밍에 내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다라기보다는 약간은 무관세, 그러니까 관세에 역풍을 맞을 수 있지 않은 종목들, 좀 뭐 증권주라든지 내수주 뭐 이쪽으로만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계속해서 잡음이 들리고 약간 리스크가 많은 관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약간 피해주들은 계속해서 시장 대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같은 타이밍,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단기 박스권을 이렇게 딱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주는 타이밍에는 항상 여러분들 많은 종목 상담 받으셔서 종목 교체라든지 본인의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바꾸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현재 지금 시장을 좀 보고 간다면요. 다행히도 2550선을 오전에는 좀 밀렸습니다. 한 9시 한 15분 정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쭉 밀렸다가요. 현재 봐드리고 있는 게 2분봉인데요.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그래도 시장을 좀 이런 식으로 다시 복귀해주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복귀가 되어지냐 좀 본다면 일단은 장중에 나온 뉴스 중에서 중국의 상무부가 미국의 관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좀 우리한테 요청을 해왔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요. 결국에는 현재는 관세 때문에 시장이 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약간 미중 간의 협상의 희은자만 나와도 어느 정도 시장은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시장 역시 밀렸다가 지금 이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 상승으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봐야 할 게 많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나서요. 오늘 새벽에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용 동향 지표가 나오면 결국에는 FOMC의 금리의 인하에 따른 어떠한 포지션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같은 날에는 추가적인 매수, 그다음에 공격적인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현재 시장 자체가 세지는 않잖아요. 강하게 위로 올려붙여주는 시장이면 그냥 겁없이 오늘도 매수를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오늘 지나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4일 동안의 연휴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연휴 동안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 갑자기 미중 간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현재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광물 협정이 뭐 분위기 좋게 흘러가다가 그게 또 틀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5월달 시장 물론 오늘 2일 첫 거래일이 개시가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본격적인 첫 거래 개시일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충분히 시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수익이 좀 낮다면 현금을 좀 챙겨 놓으셨다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아직도 손해 중이고 뭐 종목에 대해서 아직 변동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 수요일 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맞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이 뭐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장 초반보다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현재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요. 거의 정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아마도 주말은 아닙니다만 휴일에 이제 야당 전 대표에 대해서 뭐 파기 환송심 뭐 이런 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뭐 이재명 테마주는 또 떨어지고 그다음에 참 중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얘기를 하면서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만 아직도 시장에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따라가지 말자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니까요. 정치 테마주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소액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은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투자 관점에서는 보시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수급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9시 개장을 하자마자 외국인이 1,000억 정도 매도를 진행해서 살짝 부담스럽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시간까지도 외국인은 뭐 1,600억 정도 매도를 진행한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수치로 보여지고요. 다행인 건 선물 쪽에서 한 2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외국인이 아직은 좀 포지션을 정해놓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이 수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현재 우리 경제부총리까지도 사퇴를 하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또 우리 시장을 좀 암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들어왔는데 그거와 반대로 어쨌든 시장은 아직도 힘있게 좀 받쳐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까지는 시장은 좀 보수적이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참여 방법 안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참여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지금은 상담을 좀 많이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시장이 현재 방향성을 정해주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계속해서 횡보를 할 때는 언젠가는 주인공이 또 나타나서 시장 자체를 또 완벽하게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인공이 될 만한 테마를 미리 잡아놓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은 꼭 많이 받아보셔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요.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현재 저희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4153-2641로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접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화 접수 외에도 유튜브 실시간 채팅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놓으시면요. 유튜브 채널, 실시간 채널에서 선정해가지고 종목 상담 틈틈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 시장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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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연결이 조금 원활치 않은 것 같으니까요. 조금 빠르게 유튜브 상담으로 좀 진행했다가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고요. 매수가가 27,000원에 비중 10%다. 매도해야 될까요? 더 가져가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요게 27,000원에 들어가셨으면 아마도 급등이 되고 약간은 좀 추격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매물대를 좀 뚫겠거니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추격 매매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좋은 시그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그나마 이 태양광 쪽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항상 기술적으로 그러면 본다면요. 지금 이 자리 있잖아요. 제가 좀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자리, 요 3만 원짜리 넘어가기가 저는 조금은 부담스러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10%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요. 수익 실현을 한 그 자체를 조금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매도를 해서 현금을 챙겨 놓으시고 만약에 하나솔루션이 이번에 3만 원짜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면 한 25,000원, 6,000원짜리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때는 분명히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도하셔서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 연결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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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민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대우건설. 대우건설이요? 예, 5,850원에 네, 10%입니다. 5,850원. 예, 10%입니다. 아이고, 이거 엄청 오래되셨네요. 예, 엄청 오래됐습니다. 아유.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 눈치가 보여서 맞아요. 추면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어느 선까지 가서 없애야 될지 그거 여쭤보고 싶은. 아, 이건 좀 고민은 많이 되시겠네요. 비중이 네네. 얼마라고 하셨죠? 10%입니다. 아, 비중 10%. 요거 추가 매수하실 자금은 있으시고요. 좀 예, 자금은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거 저는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있어야 할 텐데. 맞아요. 그 괜히 해놔놓고 또 묶여 있을까봐 지금 함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시청자님? 예,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차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뭐 복잡하게 보실 것도 없고요. 간단하게 보면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약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보이죠. 이 전고점이 바로 여기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딱 3,700원 자리를 넘어가면 돌파 매매라고 해서 이걸 돌파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추가 매수를 딱 두 가지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3,700원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지금 산 만큼 더 하셔도 돼요. 아, 지금 한 만큼. 네,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얘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우리 예상대로 얘가 넘어가서 3,700원 자리에서 매수하셔도 되지만 우리 예상과 달리 또 맞고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밑으로. 예.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면 더 좋겠죠. 어떻게 보면 더 싼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3,600원 자리를 맞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면요. 그 떨어지는 자리는 저는 3,200원에서부터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3,200원. 네. 이 종목은 네네. 괜찮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건설주가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빠져나오려면 추매를 안 하면 못 빠져나오고. 네네네. 그런 입장인데. 네. 보니까 가다가 꺾어지니까. 네네네. 한 번에 추매도 못 하겠고. 그래서 맞아요. 여쭤봅니다. 맞아요. 전화 잘 하셨고요. 지금 건설주들이 뭐 예전에 한 몇 년, 1년 전 정도만 보시더라도 뭐 PF 사태다, 부동산 뭐 붕괴다 막 이러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앞으로 이 건설주들이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PF 사태 때문에 올해부터 신규 분양 건수들이 엄청 줄어들어요. 예.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서울 안에서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한 13주째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내수 관련된 건설주들이 신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돌아야게 됩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리포트가 요즘에 뭐 건설주가 안 좋다라고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네. 추가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요즘에 연기금도 계속해서 이 종목을 모아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3,700원을 넘지 않고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3,200원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예. 물론 우리의 예상보다 뭐 3,200원 안 내려오고 돌파해서 3,700원 가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돌파하는 포인트 3,700원 1차 매수가 만약에 맞고 떨어지면 3,200원에서 지금 사신 만큼 추가 매수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3,700에서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3,700원 딱 뚫으면요. 그 자리부터 편안하게 그냥 5%씩 추가로 비중 매수하시면 돼요. 이 종목은. 네, 조금씩 추가를 하고. 네. 떨어지면은 다시 이제 3,200원 선에서 맞아요. 재매수를 하라. 네, 그래서 지금 요 3,620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시청자님. 지금 현재 3,620원짜리가 네, 요걸 넘어가면 얘가 돌파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것까지는 솔직히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건설주 자체는 앞으로 이 정부 정책에서도 좀 밀어줄 만하니까 좀 지켜보시면 좀 단가가 위쪽에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추가 매수 타이밍은 얘는 오긴 올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추매를 해도 네. 이제 괜찮은 종목인지 그게 궁금했잖아요. 아,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염려 안 해도 됩니까? 네, 굉장히 튼튼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거는 예. 추가 매수하셔도 비중 실으셔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윤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매지온이요. 어디요? 어떤 거요? 매지온. H온? 매지온. 아, 매지온. 네. 네네. 아, 제가 42,500원에 20%예요. 42,500원에 20%. 네네. 이거 사시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 내려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계속 내려갔어요. 아, 어떤 게 참 매력적이었어요, 이 매지온이라는 종목이? 이게 네. 그때 한 8만 원까지 가서 한번 수익을 봤었어요, 제가. 아, 그러셨구나. 예, 전문가님 그 추천 종목이라서 네네네. 제가 한 3만 원대 사가지고 그렇게 좀 한 5만 원 넘게 매도도 했는데 네. 그 뒤부터 이거 좀 또 다시 사가지고 아, 예. 저는 이 종목 있잖아요, 매지온. 네. 예, 이 종목이 이번에는 한번 다시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직 시세가 살아 있어요. 네. 예, 보통은 얘는 이제 약간 의약품 쪽, 뭐 발기부전 쪽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 뭐 이쪽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 제가 약간은 자꾸 걸리는 건 물론 이 제약바이오 쪽들이 물론 R&D 쪽, 특히나 연구 비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이 안 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갈 수 있는데 이 매지온이라는 종목이 한 가지 제가 자꾸 걸리는 게 뭐냐면 사실은 매출액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매출액이 늘어나지도 않고 결국엔 2024년도에는 86억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매출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타이밍일 때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올 때 얘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저 그냥 매수가에 그냥 오면은 매도를 할까요? 네, 저는 이거 매수가 근처 오면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게 가장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제 말이 완벽하게 정답이면 참 좋겠지만 저라면은 이렇게 조금 실적이 없고 약간 좀 재료가 좀 무제한 종목들은 오히려 내가 25,000원, 뭐 3만 원대 있었던 것보다 차라리 내 매수 단가 근처에서 본전이라도 파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42,000원 정도 오면은 42,500원도 딱 기다릴 필요 없고요. 42,000원 정도 오면 그냥 내 본전에서 탈출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아, 예. 거기까지는 올 수 있겠죠. 저번에 한번 며칠 전에 한번 왔었는데. 왔었네요. 42,500원까지 왔었네요. 예. 그때 600원까지. 그냥 예. 예, 그때 못 봤어요. 아, 그냥 쭈르륵 내려온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그렇게 팔기 힘든데요. 아직은요, 이 시세가 살아 있어요. 거래도 살아 있고. 네. 그래서 네. 얘는 4만 원은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42,000원 이번에 한 번 더 넘어가면 그때 네.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 헬로비전이요. 아, LG 헬로비전.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4,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아, 이거 진짜 오래되셨네요, 이것도. 네. 아, 요즘 유심 사태 때문에 것 올라. 같길래요. 아, 맞아요. 요즘 유심 그 SK텔레콤 유심 사태 때문에 올라오긴 하는데 네. 아, 이게 조금 더 매수가 이어져 가지고 주가가 좀 팍팍 위쪽으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 그렇죠? 네. 아이고. 근데 이 종목은 저는 일단은 기다려 보는 건 좀 어떨까요? 아, 네. 기다릴 수는 있어요. 아,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근데 네. 이번에는 아마 시청자님 단가까지는 한 번에 오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 네. 예, 그게 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데 뭐 지금 SK텔레콤의 그 유심 해킹 재료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SK텔레콤의 대응이 좀 엉성하거든요. 아, 네.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수록 현재 LG 헬로비전이라든지 유플러스, KT 뭐 이런 종목들이 반사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슈가 끝나고 나면은 이 종목은 이런 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가 밑으로 바닥을 질질질 끌면서 거래가 하나도 없이 상당히 좀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얘가 반등을 주고 3,500원, 3,500원까지도 그렇고 3,3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단은 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없는 종목이에요. 요즘에 유심 때문에 거래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3,3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추이를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더 못 갈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손절할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아, 다시. 예, 왜냐하면 지금 이 SK 유심 사태가 어떻게 길게 이어질지, 그다음에 어떻게 뭐 LG 헬로비전이라든지 이런 타사에 반사수혜를 줄지는 이 뉴스의 크기가 지금은 큼직막한데 갑자기 SK텔레콤에서 또 정신 차리고 지금 현재 기존 가입자들을 막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종목들은 좀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반응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3,300원까지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다음에 뉴스와 거래가 어떻게 붙는지 지켜본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아, 네. 근데 이게 네. 연결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하니까요. 조금 이렇게 부지런히 연결하시면 좀 연결되시긴 하실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힘스인데요. 현대힘스. 조선 기자재라서 부품이라고 그래서 네네. 조선주랑 함께 갈 줄 알고 19,200원쯤에 4월 중순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네.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거래량도 없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 매각하려고 이렇게 뭐 내놨다고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매각 그런데 뉴스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뭐 HD 현대중공업이 20%나 갖고 있다는데도 네네네. 그게 뭐 매수가가 높아서 인수를 취소했다고 그러고 네. 이렇게 주가는 지지부지하고 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거 좀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조선 쪽을 네네네. 잘 잡으셨는데 이제 또 기자재 쪽 중에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은 좀 가는데 얘는 또 안 가니까 좀 답답하시죠. 네네. 네. 죄송한데 매수가가 얼마나 되신다고 하셨죠? 19,200원이고요. 19,200원에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20%요. 비중이 20%요? 근데 이거는 뭐 매각한다고 하니까 네. 뭐 추가 매수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건가? 혹시라도 인수할 사람이 생겨서 인수를 하게 되면은 네. 주가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네네네.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네요. 고민 많으시겠다. 이게 저는 지금 이런 관련 뉴스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현대힘스 네. 매각 뉴스는 솔직히 지금 좀 제가 찾아지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제가 이 관련주를 찾아봤더니 그게 뜨더라고요. 그러세요? 뭐 예, 만약에 네. 시청자님이 뭐 이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니까 맞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현대힘스를 매각해서 다른 회사가 사가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근데 요거는 앞으로 주식하실 때 정말 잘 알아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매각을 하는 주체와 매각이 되어지는 주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세요? 내가 하는 주체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매각이 되어지는 주체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더 많이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현대힘스의 뭐 재무 구조가 만약에 안 좋다라고 치면 그런 안 좋은 재무 구조까지도 새로운 주체가 받아가면서 다 해결을 해준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거든요. 근데 제가 네. 영업이익을 봤더니 마이너스는 아니던데 영업이익이 있던데.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고. 네네네. 근데 저는 뭐 그 뉴스를 지금 찾아볼 수는 없지만 지금 네. 일단은 저는 조선기자재 쪽 특히나 이 조선 테마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기다릴까요? 네, 저는 좀 기다렸으면 기다리는 김에.
예,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현대힘스가 신규 상장주예요. 그러니까 그 현대중공업에서 이 배관 쪽 기자재 쪽을 다시 분리해서 얘가 상장하면서도 솔직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중복 상장이라고 해서. 네네. 예, 그런데도 저는 현재 조선테마가 뭐 하나오션도 떨어지고 뭐 현대중공업도 올라가다 약간 꺾이고 하긴 하는데 조선테마에 대해서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번 밀기 시작하면 그 정책은 쉽사리 끝나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힘스라는 종목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단가가 좀 싼 것 같으세요? 비싼 것 같으세요? 빨간색 줄이 지금 시청자님 사신 제가 단가. 좀 고가에 샀어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얘는 반등성이 충분히 남아 있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래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요. 주가를 이런 식으로 쭉 빼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돼서 19,000원 넘어가면요. 저는 일단 비중을 확 줄여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네네네. 예. 그래서 나는 그래도 조선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라고 하면 얘가 주가 떨어졌을 때 뭐 14,000원, 15,000원짜리에서 모아가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에요. 예. 네. 저는 지금 한 가지 딱 그게 걸려요. 너무 이렇게 고단가에 사셔가지고 마땅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조선테마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훈풍이 불면 이 종목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19,200원짜리에서 저는 일단 비중을 다 매도를 하시고 밑에 자리에서 다시 모아가자라는 의견 전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화성밸브요. 화성밸브.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400원에 20%요. 아, 제가 종목명 듣자마자 매수가가 좀 낮았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기원했는데 매수가 높으시네, 이거. 아이고. 맞아요. 이거 뭐 저기 LNG 테마 뭐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또 들어가셨구나, 그렇죠? 네, 막 오르락 내리락 막 이렇게 하길래. 네. 아니, 막 오르막 내리락 하는 거 앞으로 사시면 안 돼요. 네. 아, 이거 어려운 종목인데.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뭐 이렇게 손절할 각오도 돼 있으세요? 이 종목은? 아, 지금 현재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오면 이 종목은 빨리 자르고 나오는 게 좋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럼 얼마까지 오면은 손절할까요? 저는 일단은 그 화성밸브가 올라갔을 때 과거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올라갔고 또 알래스카 LNG 사업 때문에 또 올라갔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뉴스의 플로우, 그러니까 뉴스를 따라가는 뉴스의 이 흐름을 보면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 현재 뉴스가 어떤 것 같으세요? 좀 아직도 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약간은 좀 시들시들해졌는데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아,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알래스카 들어가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수익성이 많이 남는 사업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약간은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계속 하자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얘가 원래 탄력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지금 지지부진해 주는데요. 네네. 그나마 이 화성밸브라는 종목은 원래 그 LNG 격의 가장 테마성이 강했던 동양철강 같은 종목처럼 막 반등세가 컸다가 갑자기 또 밑으로 반락하고 이렇지는 않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LNG 테마가 아직 쉽사리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긴 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한 번 정도 밀어붙일 때 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횡보했다 다시 뺐다가 지금 지지부진하면서 여기서 박스권 그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시면 저는 주가적인 상승이 아직 좀 남아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기 요 화면 보시면 요 거래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예, 주가를 급등시키면서 거래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지도 않고 지지부진할 땐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가 없어요. 네, 거래가 없죠. 그렇다라는 건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아직 팔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반등은 한번 줄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매수 단가까지는 오기는 지금은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냉철하게 보여드리면.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12,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 자리에서 종목 교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아, 그럼 12,000원은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요거는 아마 뉴스 플로어가 바로 나오는 날 급격하게라도 12,000원까지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길게 볼 것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빠르면 5월 달 안에도 12,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그럼 매일 이렇게 걸어 놓을까요? 뭐 그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12,000원에 걸어 놓으시고 조금은 아프지만 우리가 차라리 기다려가지고 뭐 9,000원, 7,000원까지 내려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12,000원 올라왔을 때 그냥 약손실 꺼내서 탈출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자체는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많아서 등락폭이 세기 때문에 12,000원 지정가 매도로 걸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상담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의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는 연휴가 또 길기 때문에 3일 동안 강연을 진행하시는 멘토님도 계시니까요. 많은 분들 전국 방방 곳곳에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강연회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결국에는 시장은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은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로 빠르게 갈아타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선점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 그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나오는 그런 약간 우리도 세력처럼 지금 시장을 좀 이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니까요. 그런 도움은 아마도 저희 멘토님들께서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많은 팁과 정보를 주실 거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엔젤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8,000원에 10%요. 얼마요? 28,000원에 10%. 아, 28,000원에 10%. 네. 아, 요거 이제 로봇주들 한창 갈 때 좀 네네. 그때 그쵸. 샀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냥 사고 나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아, 사시고 나서 이 수익 한 번도 본 적 없이 쭉 내려갔겠네요, 이 종목. 네네네네. 그랬어요. 아, 이 엔젤 로보틱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로봇이라는 거 말고. 아니 그냥 로봇이라 그러고 좋다 그래서 그냥 샀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냥 방송에서. 로봇자 예. 붙어 있어가지고 같은 로봇주구나 하고 사신 거구나,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약간은 그 로봇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가 조금만 상세히 말씀드리면 로봇이라는 거는 협동 로봇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인간형 로봇 있잖아요. 우리 대신 일해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가 주로 하는 로봇 사업이 뭐냐면 우리가 그 뭐 무거운 거를 들거나 아니면은 뭐 현대자동차나 뭐 지금 물류센터에서 운영할 때 뭘 입는 로봇 있잖아요. 아.
예, 그리고 약간은 뭐 걸음걸이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네. 등산을 할 때 뭐 입어주면은 약간 좀 편안한 로봇. 그러니까 약간은 좀 쉽게 우리말로 변형을 하면 입는 로봇에 좀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로봇의 현재 뉴스가 나오는 전체적인 뉴스의 흐름을 보면 입는 로봇에 대해서 뉴스가 집중이 많이 될까요? 아니면 협동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좀 뉴스가 좀 집중될까요? 아니 처음에는 네. 엔젤도 잘 나오더니 지금은 나중에는 네. 엔젤이 쏙 들어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엔젤 로보틱스가 얘기하는 그 입는 로봇이라고 하죠. 그런 착용 네. 로봇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모멘텀도 많이 없고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는 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근데 저는 이 종목이 뭐 고가에 사질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기다리시면은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 기다리면 그러면 될까요? 네,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종목이 계속해서 지금 바닥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올라가지 않잖아요. 23,000원, 22,000원짜리. 네네. 이 자리에서 저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아 보여요. 이 종목은. 아 지금 추가 매수를 하라고요? 아니야. 지금 말고 23,000원에서 22,000원짜리를 22,000원. 한 2달 정도 횡보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추가 매수하셔야 돼요. 아 네. 지금 당장은 말고. 아 예. 예. 근데 왜 그 기간은 네. 이게 그럼 본전까지 올라갈 때면 그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뭐 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맞춰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로봇 테마들이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게 되면 얘는 네. 많은 관련은 없지만 같이 분위기를 타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시청자님. 아, 네네. 그래서 그 뉴스 타이밍이 나올 때는 제가 봤을 때 언제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서 정상화가 될 때 로봇 테마주들이 올라갈 수 있고요. 네. 그거 아니면 지금 6월 3일 날 저희가 대선 테마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뭐 대선 주자들이 로봇 회사에 방문해가지고 로봇은 앞으로 빅테크, 로봇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 얼마를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책주로 엮여서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일단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노바렉스요. 노바렉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700원에 10%요. 아, 근데 저는 이 종목 되게 좋아하는데 매수가가 너무 높으셨네요, 이 종목. 네, 이전에 네. 상담 받으셨어요, 멘토님한테서. 네네네. 그래, 추가 매수해라는데 못 해갖고 계속 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 딱 기억하는 게 뭐 매수가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어서 아마도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이 종목을. 네, 그래갖고 꼭 올라간다고 네. 기다리라고 소리 그랬는데. 아이고, 오늘 급등 나왔네요. 거의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살면 좋을지 어찌면 좋을지. 이거는요, 일단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긴 늦었어요. 그렇죠. 네. 아니 팔아야 될까? 아니요. 지금 이게 보시면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지금? 네. 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이 자리 제가 딱 그어놓은 자리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네 번 맞고 5번 맞은 자리예요. 맞아요. 그저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확률적으로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 보여요. 네. 근데 이게 떨어져서 이 자리에 맞고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님 입장에선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밑으로 떨어지면 얘는 9,000원에서 8,500원짜리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요렇게.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또. 네, 지금 자리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위쪽에 지금 단가가 좀 꽤 높아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매수하지 않고서는 뭐 빠져나오긴 힘들고요. 만약에 제 예상과 달리 이번에 이 자리를 뚫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청자님 매수 단가까지 올 수 있어요. 금방.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이 노바렉스가 하는 거는 건강기능식이라고 해서 건기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고 해외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괜찮지만 지금 단기간에 보시면은 상승 추세가 쭉 올라가다가 오늘 급등 나온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져서 느긋하게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추가 상승이 좀 급하게 나옴으로써 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9,000원짜리에 내려왔을 때 그때 지금 산 만큼 비중을 더 늘려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아시겠죠? 네. 예. 아유, 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9,000원짜리로 좀 밀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괜찮으니까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실적도 그때는- 굉장히 좋고 건기식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기식이 좀 유명하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이. 아. 막 홍삼이나 막 이런 거가 건기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오히려 밑으로 9,000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예상과 달리 오늘 11,000원짜리 뚫고 올라가면 저는 매수가 근처에서 이 종목 정리하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 좀 쉬었다가요. 유튜브 상담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올려주시면 되고 현대글로비스고요. 매수가가 지금 11만 4천 원, 11만 4천 원에 상당히 저점이라고 생각하셔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비중 30%거든요. 일단은 이 종목은 좀 가져가 볼까요? 예, 좀 가져가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무시무시하게 좀 빠지기는 합니다. 예, 빠지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 자동차 테마잖아요. 물론 현대글로비스가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실어가지고 수출을 하는 그런 선적의 일을 하는 회사긴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급등에 어떠한 이슈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예, 이슈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뭐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좀 많이 올려주고 있긴 한데 그와 반대로 주가는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슈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자동차 테마에 엮여 있으면 당분간은 주가가 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차도 계속해서 관세 유화 제스처를 나오지만 미국 안에서 제조를 해야지 관세의 무풍지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선적해서 해외에 실어 나르는 현대글로비스에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주가의 하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뭐 11만 지금 한 4천 원 자리에서 비중 30% 실어가는 건 좀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시장이 좀 급격하게 좀 떨어졌습니다. 종목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요. 만약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비중을 한 10%대로 줄여놓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급격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장은 대형주들도 그냥 뉴스 없이 그냥 수급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놓을 수는 있으니까요. 뭔가 회사가 안 좋아서 회사가 악재가 있어서 떨어졌다라기보단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수급적인 의미에서 좀 떨어졌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 10%까지 줄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의 추이를 쳐다보자라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상담 바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고요. 펄어비스의 매수가가 41,000원에 비중 10%. 언제 오를까요? 했는데 41,000원.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참 펄어비스의 가장 약점이 뭐냐. 이 게임주인데도 뭐 실적이 적자 나오는 거는 뭐 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 펄어비스가 저도 되게 좋아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원래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출시해서 대박이 났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검은 사막이 나온 다음에 그 후속작인 붉은 사막이라는 거를 출시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과거에 엄청 많이 올랐었죠.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랐었고요. 거기다가 뭐 도깨비라고 하는 정말 신규작인데 굉장히 좋은 IP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펄어비스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쭉쭉 빠집니다. 그때마다 펄어비스의 주가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원래 2024년도에 나오기로 했다가 2024년도 하반기로 미뤄지고 2024년 하반기가 또 되니까 2025년도 또 상반기 넘어야 나온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기대를 받았던 신규작이 계속해서 출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반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투자자들한테 실망을 많이 줬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주가의 추세 자체는 제가 봤을 땐 틀어온 것 같아요. 틀었기 때문에 이거는 41,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오히려 비중이 지금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20%까지 실어서 주가의 상승 추세에 같이 몸을 태우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41,0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상담 또 바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이고요. 요즘에 급등이 엄청 많은 종목이긴 한데 2,100원에 비중 10%다. 오늘 꽤 올랐는데 가지고 가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가지고 가 보세요. 네, 가지고 가 보시는데 2,100원의 단가가 좀 너무 높기는 하네요. 요즘에 웅진이 따로 뭐 기업이 실적이 엄청 좋아져서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상조회사를 인수했다. 라고 해서 나중에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요. 이 주가의 상승 추세가 저는 계속 조금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단 첫 번째 나온 날에 이런 식으로 밑골이 남아주면서 상승을 했고요. 요 양봉을 전혀 침범하지 않고 오늘도 같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4월 30일과 5월 2일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4월 30일을 넘어주는 거래량까지 지금 거래 대금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일단은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21,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요. 이런 식으로 2,000원 가까이 와가지고 주가가 맞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2,100원에 사셨으면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거예요. 보통 거의 2년 정도 기다리셨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2,000원 가까이 그러니까 뭐 한 1,990원, 1,980원 정도 자리에 왔을 때는 그냥 가감하게 이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안 그러면 종목 자체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없기 때문에요. 한번 밑으로 내려오면 또다시 동전주처럼 1,000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이번에 1,900원 이상, 1,950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건설이고요. 유튜브 상담에는 좀 되게 탄력이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좀 안타깝기는 한데 7만 원에 제가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7만 원의 비중이 6%다. 더 가져가도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뭐 이거는 건설 업황을 보고 사신 거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정치 테마주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참 무책임한 상담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거에 관련된 인물이 대선 주자에 지금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가 보시되 손절 라인을 가지고 가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말 내에 아니면은 다음 주에 이 현재 정치인이 어떤 식으로 또 퍼포먼스가 나올지 모르고 뭐 갑자기 뭐 판을 뒤엎는 뭐 그러한 소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손절 라인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오늘 손절 라인이 거의 온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이런 것들은 빠르게 잡아가야 되는데요. 일단 저는 손절 라인은 42,500원
정도 딱 짜릿하게 좀 잡아가시고요. 42,500원이면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꼭 지켜야 되는 손절가라고 보여지고요. 반등이 나오면 7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는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는 6만 원 이상짜리에서부터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6만 원 이상짜리에서 그냥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앞으로의 좋은 주식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가를 꼭 지켜주세요. 네,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지금은 종목 상담을 많이 받으셔서 포트를 꼭 변경을 해야 되는 시즌이다 라고 마지막 인사 전해드리면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달성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면서 주책 콜콜콜 이민 멘토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